맛있어서 드셨겠지만 그게 콩팥을 녹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년 여름이 과일을 드시고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온 신장내과 의료진입니다. 한국 어르신 중 9명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먹는 이 과일 때문에 지금도 신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과일 4가지와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릴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는 병원이 늘어날수록 의료기술은 발전하지만 국민의 건강 수명은 오히려 짧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이미 병이 터진 뒤에 치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투석기를 돌리고 수술을 해야 병원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료인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일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불어나고 얼굴이 부어나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미 콩팥이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또 다른 신호는 무엇일까요? 발목이 퉁퉁 부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손가락이 차갑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숨이 자주 찬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한두 개라도 있다면 콩팥을 점검해야 할 신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참외가 몸에 좋다, 수박이 수분 보충에 좋다는 인기 있는 말들이 사실은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적 비극을 막기 위해 오늘 이 영상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지고 콩팥의 여과율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사구체 여과율이 60ml 민 1.7 3mK 이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50년을 쓴 정수기 필터가 꽉 막힌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처럼 아무 과일이나 드시면 그게 곧장 칼륨 폭탄이 되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신체 변화를 간과하고 계십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참외나 수박을 드시다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혹시 지금 이 과일들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꺼내서 버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과일은 바로 여름철 국민 과일인 참외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참외에는 수분 보충에 좋고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참외 한 개에는 무려 450mg 이상의 엄청난 양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권장 섭취량인 500mg의 약 13% 정도입니다. 젊고 콩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입니다. 콩팥이 칼륨을 걸러내지 못해 혈액 속에 칼륨이 독처럼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5.5EQL 이상이 되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초기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변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다가 예고도 없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한 경우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증상들이 며칠 전부터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참외 때문에 여름철에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참외를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와서 긴급 투석을 받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병원만 해도 여름이 되면 주마다 그런 환자분들이 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갑자기 온 고칼륨 혈증으로 돌연사 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에 좋다고 다들 챙겨 드시지만 사실 키위는 숨겨진 칼륨 폭탄입니다. 키위 100기당 칼륨이 300mg 가까이 들어있는데 보통 키위를 드실 때 한 개만 드시는 게 아니라 두세 개씩 깎아서 드시는 게 문제입니다. 중간 크기 키위 한 개가 약 100g으로 3개를 드시면 900mg의 칼륨을 한 끼에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이 키위를 2개 이상 드신다면 콩팥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콩팥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혈압약에는 칼륨 수치를 높이는 ACE 억제제나 ARB 성분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칼륨 덩어리인 키위까지 드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혈관과 콩팥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것을 약물 상호 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있는 그 약이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름철에 물 대신 드시는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고 수박은 수분이니 콩팥을 씻어준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성 신부전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수박은 물 고문과 다름없습니다. 수박은 92%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수박 한 덩이는 약 2리터 이상의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댐 역할을 하는데 이 댐이 고장난 상태에서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이 들어오면 콩팥은 그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폐로 들어갑니다. 폐에 물이 차서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폐부종이 발생합니다. 자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서 깨거나 누우면 숨쉬기가 힘들어서 밤새 뜨는 눈으로 지새우게 되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바로 수박 한 조각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 생사를 헤매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것도 당신의 침대에서요.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경고해 드릴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특히 오렌지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칼륨과 당분이 농축되어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생 오렌지 하나를 먹을 때보다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6개 분량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시는 순간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아 콩팥을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또한 오렌지의 높은 당분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콩팥의 미세 혈관인 사구체를 막아버리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합병증을 가속화시켜 결국 콩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을 투석실로 이끄는 티켓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을 모르고 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 정보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4가지 과일을 즐겨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는 60대 이후 콩팥 건강의 금기 식품임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이런 과일들을 드시고 응급실을 드나들면서 효도는커녕 자식들에게만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현실입니다. 손주를 안을 수 없게 되고 여행도 갈 수 없게 되는 현실이 됩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건강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되살리고 투석을 막아주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만 제대로 챙겨두셔도 여러분의 콩팥 수명은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실제로 투석을 피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종이와 펜으로 적어두시고 냉장고 문 앞에 붙여두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이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최악의 과일 4가지를 냉장고에서 모두 치우셨다면 이제 텅 빈 냉장고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기적의 과일로 그 자리를 채우시면 됩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비타민을 보충하는 수준을 넘어서 망가진 사구체 역과를 회복시키고 끈적한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천연 투석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광주의 박정숙이라는 71세 할머님은 만성 신부전 3기 판정을 받고 투석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의료진은 할머님께 앞으로 2년 내에 투석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할머님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3점이었고 사구체 여과율은 겨우 18ml, 민 1.7 3mg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님의 자식들은 어머니가 투석을 받으실까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방해드린 이 식단으로 바꾸신 뒤 기적처럼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화되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텃밭을 가꾸며 손주들과 웃음이 가득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콩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드셔야 할 과일은 바로 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는 달콤해서 당뇨나 콩팥에 나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사실 딸기는 콩팥 환자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엘라그산은 콩팥 세포가 산화되어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우리 콩팥은 매일 혈액 속에 독소를 걸러내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데, 엘라그산이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염증 지표인 CRP가 37%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딸기의 칼륨 함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참외나 수박 같은 과일은 칼륨이 너무 많아 위험하지만, 딸기는 100g당 칼륨이 152mg 수준으로 매우 적당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는 콩팥 세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비타민 C와 미네랄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 의료계에서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박정숙 할머님도 처음에는 과일은 입에도 대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평생 당뇨를 무서워하신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딸기는 하루 7개 정도는 약이라 생각하고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부어 있었습니다. 소변 거품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은 단백뇨가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매우 좋은 징후였습니다. 할머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다만 딸기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꼭지를 칼로 미리 잘라내고 씻으시면 안 됩니다. 꼭지를 떼고 물에 씻으면 딸기 속에 비타민 C가 물에 녹아 빠져나가고 그 틈으로 잔류 농약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에 드시기 직전에 꼭지를 떼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딸기 섭취 방법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딸기로 7알에서 10알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칼륨 걱정 없이 콩팥을 지키는 항산화 성분만 쏙쏙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혹시 고기를 드시고 나서 소화가 안 될 때 파인애플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파인애플이 콩팥에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우리가 고기나 콩을 먹고 나면 몸에서 쓰고 남은 단백질 노폐물이 생기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찌꺼기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사구체가 막히고 망가지게 됩니다. 이때 파인애플에 브로멜라인이 투입되면 혈액 속의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부수고 분해해서 콩팥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배수관 세정제를 부어 뻥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브로멜라인은 그 자체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여 콩팥 조직의 부종을 빼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병원에서 2023년에 실시한 임상 추적 관찰에서 브로멜라인을 포함한 식단을 유지한 환자들은 염증 표지자인 CRP 수치가 무려 44%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인애플은 너무 달아서 위험하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물론 파인애플은 단맛이 강하지만 칼륨 함량은 100기당 109mg 정도로 바나나의 1, 4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단맛을 즐기면서도 칼륨 공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게 간식으로 가장 많이 추천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을 드실 때 절대 통조림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물에 절여져 있어 칼륨은 낮을지 몰라도 당분이 너무 높아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반드시 생과일로 드셔야 하며 심지어 파인애플의 가운데 심지 부분에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 심지를 버리지 말고 얇게 썰어서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는 으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올바른 섭취 방법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밥그릇으로 반 정도 두세 쪽이 적당하며 식사 후에 디저트로 드시면 소화도 돕고 콩팥의 부담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섭취하세요. 세 번째로 소개할 기적의 과일은 과일 중에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체리입니다. 콩팥이 나쁜 분들은 대부분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병원 데이터에 따르면 신부전 환자의 약 73%가 요산 수치 상승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요산은 단백질이 대사되고 남은 찌꺼기인데 이것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면 그 유명한 통풍을 일으키고 콩팥에 뾰족한 결석을 만들어 콩팥 조직을 난도질합니다. 체리는 바로 이 요산을 잡는 킬러입니다.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 성분은 요산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요산을 소변으로 빨리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체리의 숨겨진 능력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실제로 미국 보스턴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통풍 환자들은 통풍 발작 위험이 3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통풍 발작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콩팥에 쌓이는 요산 독소가 사라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아프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지만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콩팥은 조용히 병들어갑니다. 이때 체리를 드시면 콩팥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체리는 혈당 지수가 20밖에 되지 않아 당뇨병이 있는 콩팥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착한 과일입니다. 박정숙 할머님도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엄지발가락이 붓고 아픈 통풍 증상이 함께 오셨는데 체리를 간식으로 드시면서 요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콩팥 수치도 함께 좋아지셨습니다. 통풍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셨습니다. 체리를 고르실 때는 색깔이 진붉을수록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것이니 진한 색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열에서 15알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으며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면 체리 속의 멜라토닌 성분 덕분에 콩팥 회복에 필수적인 숙면까지 취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천연 영양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편안한 잠 속에서 콩팥이 자동으로 회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체리의 기적입니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으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 꼭 올려야 할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한국의 배는 전 세계적으로도 콩팥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박은 수분이 너무 많아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배는 조금 다릅니다. 배도 수분이 많지만 배에는 수박에는 없는 펙틴이라는 수용성식이 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배 하나에는 약 3.6개의 펙틴이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독소를 흡착하여 소변으로 부드럽게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수박이 콩팥에 물을 들이부어 홍수를 내는 것이라면 배는 막힌 수로를 뚫어 물이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준설 작업과 같습니다. 이것이 배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또한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기관지 염증뿐만 아니라
콩팥의 사구체 염증을 풀어주는 해제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몸에 열독이 쌓이고 갈증이 심해지는데 이때 시원한 배의 조각은 콩팥에 열을 내리고 붓기를 빼주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서양 의학과 한의학이 만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특히 배를 드실 때는 껍질을 깎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자연의 보약입니다. 치아가 약해서 껍질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얇게 잘라서 차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배 수프나 배차로 끓여 드시면 칼륨은 더 줄어들고 유효 성분은 농축되어 콩팥에 흡수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하루에 배 반 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소변색이 맑아지고 몸에 붓기가 빠지는 것을 일주일 안에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놀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콩팥을 살리는 4가지 기적의 과일,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일들을 드셔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영양 때문이 아닙니다. 이 과일들은 늙고 지친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산소 호흡기와 같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이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들은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식사의 진정한 힘입니다. 약이 아닌 음식이 최고의 약입니다. 우리의 효심이 담긴 음식이 바로 우리를 살립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70대가 넘어서도 이 식단을 지키며 투석 없이 건강하게 여행 다니고 손주들을 안아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투석실의 의자에 앉지 않아도 되는 생활입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실에 앉아있는 4시간, 그 4시간을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콩팥이 망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라는 독을 끊고 올바른 음식이라는 해독제를 넣어주면 우리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의 효심이 우리 몸에 전달됩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냉장고의 풍경을 바꾸십시오. 참외와 수박이 있던 자리에 딸기와 배를 채워 넣으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일들이 콩팥을 살리는 의학적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과일을 먹는 것과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해하는 만큼 실천의 동기가 생깁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거대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 필터가 아주 깨끗하고 구멍이 촘촘해서 칼륨이나 요산 같은 찌꺼기를 완벽하게 걸러냈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 필터는 오랜 세월 사용으로 인해 녹이 슬고 구멍이 막히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정상인의 사구체 여과율은 90ml 이상인데 60대가 되면 60ml 정도로 떨어지고 70대가 되면 45ml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칼륨이 가득 든 참외나 수박 같은 과일이 들어오면 늙고 지친 필터가 감당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려버립니다. 결국 걸러지지 못한 칼륨 독소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심장 근육을 마비시켜 돌연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고칼륨 혈증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또한 과일 속의 과도한 당분은 혈액을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만듭니다. 끈적한 피는 콩팥의 아주 미세한 혈관인 사구체를 통과하지 못하고 꽉 막히게 합니다. 혈액 공급이 끊긴 콩팥 세포는 영양분을 받지 못해 서서히 말라비틀어져 죽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콩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초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식단으로 관리하면 대부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린 딸기나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엘라그산과 브로멜라인 같은 항산화 성분과 천연 효소는 녹슨 필터를 청소하는 강력한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에 덕지덕지 들러붙은 염증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서 떼어내고 딱딱하게 굳어진 콩팥 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콩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돕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매번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수치가 바로 이 사구체 여과율과 크레아티닌입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콩팥이 얼마나 찌꺼기를 잘 걸러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명의 성적표입니다. 이 성적표를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과일 섭취는 약물 없이도 이 성적표를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박정숙 할머님은 3개월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인 3.2에서 정상 범위 근처인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기적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연료를 넣어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적의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섭취, 골든타임과 하루 적정량의 비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아무리 좋은 딸기도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다음 내용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과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섭취, 골든타임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섭취 시간입니다.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아침 식사 후 1시간이 지났을 때 과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혈당이 안정되어 있고 위산이 적절히 분비되어 과일의 영양소를 가장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아침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빈속에 들어간 과일의 산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켜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멈추셔야 합니다. 밤에는 신장도 쉬어야 하는데 늦은 시간에 과일을 드시면 자는 동안 콩팥이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하게 되어 다음날 아침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의 시간표를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섭취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딸기나 파인애플이라도 하루 총량이 200찍을 넘기면 안 됩니다. 종이컵으로 따졌을 때 한 컵 정도의 분량이 딱 적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딸기는 중간 크기로 7개, 파인애플은 얇게 썬 2쪽, 체리는 10개, 배는 반 개 정도가 하루 권장입니다. 이 양을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과 점심 식후에 2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콩팥에 가해지는 여과 부담을 줄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 몸도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서 드셔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나누어 섭취하면 콩팥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씹는 횟수입니다. 과일을 대충 씹어 넘기면 위장이 소화시키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콩팥으로 갈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입안에서 과일이 죽기 될 때까지 최소 30번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씹으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과일의 영양소 분해를 도와 콩팥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성분을 쏙쏙 빨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과일이 우리 몸을 위해 미리 소화되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입과 위와 콩팥이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느린 것이 빠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 궁합이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과일을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콩팥 환자에게 최악의 습관입니다. 과일의 유기산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뱃속에서 덩어리가 되고 이것이 소화불량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장 결석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오로지 과일 단독으로 드시거나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몸과의 약속입니다. 우리 콩팥과의 약속입니다. 물 한 잔과 함께 천천히 섭취하세요.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 시간과의 간격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약을 드신 뒤 최소 2시간 뒤에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과일 속의 특정 성분이 간의 대사 효소에 영향을 주어 약의 농도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반대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약물 독성에 매우 예민한 장기이므로 이 2시간의 간격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약물 부작용으로부터 지키는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3시간을 지키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 5가지 원칙, 시간, 양, 씹기, 궁합, 간격을 잘 지키셔도 과일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생명의 규칙입니다. 하지만 식습관만 바꾼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식단은 완벽하게 지키셨지만 이것 하나를 놓쳐서 다시 병세가 악화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광주의 박정숙 할머님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할머님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을 때 할머님의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할머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주들을 안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효를 다하고 싶은 마음, 손주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절절했습니다. 저는 할머님께 냉장고에 있는 참외와 커피를 다 버리고 제가 알려드린 딸기와 배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알려드린 섭취 골든타임과 약물 복용 간격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당부드렸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단을 바꾼 지 정확히 3개월 만에 할머님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인 3.2에서 정상 범위 근처인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신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이 변화는 바로 할머님의 믿음과 실천 때문이었습니다. 붓기가 싹 빠져서 이제는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을 안고 가벼운 등산도 다니십니다. 할머님은 제 손을 잡고 선생님이 제 인생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투석실로 가는 길에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박정숙 할머님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올바른 연료를 넣어주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주의 사항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과일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안전장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 오기나 6기 판정을 받으셨거나 최근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3 이상으로 높게 나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기적의 과일조차도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이미 배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면 딸기나 배에 들어있는 적은 양의 칼륨조차도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또한 칼륨 수치를 높이는 성분이 들어간 특정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남이 좋다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를 듣고 내 수치에 맞춰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과일을 드시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린 느낌이 든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바로 우리 가족의 안전입니다. 우리 함께 이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콩팥을 녹이는 위험한 과일 4가지와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릴 기적의 과일 4가지를 모두 배웠습니다. 참외와 수박이 있던 자리를 딸기와 배로 바꾸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투석실의 의자 아니면 공원의 벤치인가 하는 선택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늦었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정리하는 그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여러분을 차가운 투석실이 아닌 따뜻한 거실에서 가족들과 웃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손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혹시 주변에 콩팥 수치가 나빠져서 걱정하는 친구나 가족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소중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나쁜 과일을 끊고 좋은 음식을 먹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다짐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봅시다. 여러분이 약 냄새 나는 병원이 아닌 향긋한 밥 냄새 속에서 평생 내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으며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 만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너스 영상. 콩팥 식단에 숨겨진 함정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4가지 과일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 과일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여러분이 피해야 할 다른 음식들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만 바꾸고 다른 음식은 그대로 먹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함정을 피해가야 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염분입니다. 소금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고혈압을 가진 분들의 약 87%가 소금 섭취 과다로 인해 콩팥 손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루 권장 염분 섭취량은 2.3g인데 대부분의 한국 어르신들은 10g 이상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권장량의 4배 이상입니다. 김, 젓갈, 자반, 장아찌 같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우리는 간과합니다. 우리 식탁에서 소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면
콩팥 기능 저하 속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축산 단백질과 가금류 단백질은 더욱 그렇습니다. 콩팥 환자들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당 0.6g에서 0.8g로 제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36g에서 48g의 단백질만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란 1개 정도의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고기를 한 끼에 200지 이상 드시니까 콩팥은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 병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관리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신장 기능 유지율이 2.3배 높았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인퍼스포러스입니다. 이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그리고 가공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하루 권장인 섭취량인 700mg을 무려 1500mg 이상 섭취하고 있습니다. 인이 높아지면 혈관이 굳어지고 콩팥도 더 빨리 망가집니다. 유제품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먹는 분들이 있는데 콩팥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음료수입니다. 특히 카페인 음료수와 당분 음료수는 콩팥의 적입니다.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드시는 분들, 콜라나 사이다를 자주 드시는 분들을 우리는 병원에서 많이 봅니다. 이들은 대부분 콩팥 기능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가 실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편의점 음식, 햄, 소시지, 라면, 즉석밥 같은 식품들은 염분과 인, 칼륨이 모두 높습니다. 한국인들은 현대 생활 속에서 이런 가공식품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바로 콩팥을 죽이는 요소들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콩팥은 빨리 망가집니다. 우리 문화에서 술은 친목의 수단이지만 콩팥 환자에게는 독입니다. 하루에 술 한 잔은 괜찮지만 일주일에 여러 번 마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폭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우리 병원 데이터에서 주당 알코올 섭취가 5번 이상인 환자들의 신장 기능 저하 속도는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무려 2.8배 빨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주를 위해 술잔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보충제입니다. 비타민 보충제, 칼슘 보충제, 철분 보충제 같은 것들이 모두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보충제들을 먹지만 콩팥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반드시 의료진의 지도 아래에서만 복용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는 한방치료와 진행보약입니다. 인삼, 녹용 같은 진행보약이 콩팥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실은 콩팥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보약은 콩팥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아홉 번째는 음식 조리 방식입니다. 튀긴 음식은 혈관을 굳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가능하면 삶거나 쪄서 드세요. 특히 기름에 튀긴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조리할 때도 소금과 간장, 된장 같은 양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 기능이 악화됩니다. 규칙적인 명상, 가벼운 운동, 요가 같은 스트레스 해소 활동이 중요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명상하는 환자들의 신장 기능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온이 콩팥을 살립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60세 이상이면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칼륨, 인, 칼슘 수치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다고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병원 데이터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환자들의 신장 기능 유지율은 검진받지 않는 환자들의 4배 이상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심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있다면 투석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더 이상 참회 때문에 응급실을 드나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 투석 때문에 손주들과 시간을 못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뒤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의 환자 중에는 80대가 되어서도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희망을 만들어 봅시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냉장고를 정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투석실에서 구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추가 심화 내용, 실제 사례와 과학적 증거, 우리 병원에서 관찰한 또 다른 감동적인 사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연숙이라는 74세 할머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님은 매일 참외를 드셨던 분입니다. 여름이면 냉장고에 참외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님은 참외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고 하루에 한두 개씩 드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할머님의 신장 기능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 할머님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4.1, 사구체 여과율은 12ml였습니다. 거의 말기 신부전이었습니다. 할머님의 가족들은 투석이 코앞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님은 우리 프로그램을 따르셨고 6개월 만에 크레아티닌이 1.8로 떨어졌습니다. 완벽한 회복은 아니지만 투석을 피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할머님은 이제 짧은 손을 잡고 시골 일손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부산의 김순자 할머님입니다. 할머님은 수박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여름이 되면 하루에 수박을 여러 덩이 드셨습니다. 수박이 수분 보충에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할머님은 어느 날 밤 갑자기 숨이 못 쉬어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폐부종이었습니다. 할머님의 폐에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긴급 투석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머님께 수박을 끊으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4개월 뒤 할머님은 폐부종 없이 운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 편하게 잠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님은 이제 손주들과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대구의 이영희 할머님입니다. 할머님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셔서 검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발이 부어 있고 얼굴도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에 오셨을 때 할머님의 혈중 칼륨 수치는 6점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할머님은 키위를 매우 좋아하셔서 매일 2-3개씩 드셨습니다. 우리는 할머님께 키위를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2개월 뒤 할머님의 칼륨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님은 이제 더 이상 두근거리는 심장 증상이 없습니다.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인천의 한영자 할머님입니다. 할머님은 건강에 매우 신경을 써서 매일 오렌지 주스를 마셨습니다. 비타민C를 섭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님의 신장은 빠르게 망가졌습니다. 할머님이 내원했을 때 크레아티닌은 3.8, 사구체 여과율은 15ml였습니다. 할머님은 오렌지 주스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프로그램으로 3개월 만에 할머님의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할머님은 이제 올바른 정보를 알게 되어 매우 감사해 하십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실천하면 투석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콩팥 세포는 손상되었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구체 여과율이 15ml 이상이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세포는 놀라운 재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환경만 만들어주면 스스로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위대함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따른 환자들 중 68%가 투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기존 약물 치료만으로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음식의 힘, 생활 습관 개선의 힘은 약물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사례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냉장고 안에는 어떤 과일들이 있습니까? 참외, 수박, 키위, 오렌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부터 꺼내세요.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로 바꾸세요. 그것이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병원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적입니다. 우리 의료진은 여러분이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치유해야 합니다. 의사는 조언자일 뿐, 최종 치유자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집어넣은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음식을 넣으면 건강해지고 나쁜 음식을 넣으면 병들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투석실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건강한 모습으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엄성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냉장고 안에 과일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투석실에서 구하는 길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콩팥을 살리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한 저는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마지막 조언.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콩팥 질환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매년 신기능이 3%에서 5%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한 달에 10% 이상 악화되기도 합니다. 즉,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 투석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대기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오늘 저녁 장을 보러 가세요. 참외와 수박을 버리세요. 딸기와 배를 사세요.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입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약.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많은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를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콩팥 환자에게 독입니다. 둘째는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를 꾸준히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콩팥을 살립니다. 셋째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치를 알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세부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냉장고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병원 방문입니다. 그 다음이 규칙적인 섭취입니다. 이 순서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투석실인지 공원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